네, 안녕하세요. 조현민입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죠. 바로 쌍용차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며칠 전에 쌍용차가 생사의 기로에 내몰렸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1일까지 HAAH 오토모티브의 투자 계약서와 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쌍용차는 유일하게 투자받을 수 있는 기관이 일반 미국의 이 자동차 유통업체인 HAH 분이 없었어요. 네. 작년 여름부터 이 투자를 하겠다고 진행을 했지만 한 9개월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투자를 한다 하면서도 계속 연장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작년 12월에 P플랜이라고 사전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해서 3개월 정도 유예를 받아서 2월 말까지 냈어야 됩니다. 근데도 못 내다 보니까 또 연장해 달라 그래서 또 연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3월 31일 미국 일자로 4월 1일 오전까지 미국 HAH에서 약 2,8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기로 했었어요. 근데 투자 의향서 자체를 제출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투자 자체가 무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HAH에서 투자 의향서를 내지를 않으면서 이걸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또 앞으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호한 상태로 그냥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길은 쭉 가다 보니까 회생법원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연장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 회생 절차에 대한 돌입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정 관리로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HAAH 오토모티브는 쌍용차 인수 의향을 밝혔다가 왜 지금까지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HAAH는 연간 미국에서 매출 자체가 250억 원뿐이 되지 않는 굉장히 조그만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쌍용차 5, 6천억 원짜리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HAH 뒤에는 이제 이 중국의 토종기업 지리자동차 이런 데가 이제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캐나다 업체 한 군데하고요, 중동 업체 두 군데가 있어서 세 군데에서 나눠서 아마 합작 투자를 하기로 진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HAH가 투자자들을 설득을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다 보니까 자본 잠식률 자체가 111%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돈을 여러 군데에서 빌려서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그 채권 중에서는 공익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공익 채권이 한 3,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공익 채권은요, 구조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더라도 이 감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수한 업체가 3,700억 원은 또 갚아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인수하는 대금 이런 것보다도 자기네가 안고 가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투자해서 쌍용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돈을 건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에 많이 가다 보니까 투자자의 설득이 HAH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향서 자체도 제출 안 하고 또 이걸 포기하기도 좀 애매모호하고 그냥 어정떠정한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진행되는 수준이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쌍용차는 지난 2015년 티볼리를 시작으로 렉스턴, 렉스터 스포츠 등 잇따라 성공을 거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부채가 늘어난 그 근본적인 요인이 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제작사는 차를 많이 판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차가, 좋은 신차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신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그 다음이거든요. 국내의 소비자의 눈높이 자체가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5사 중에서 2강 3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차는 아주 잘 나가고 있고, 르쌍세, 르노삼성, 쌍용, 한국GM은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SUV에 한정돼 있죠. 또 디젤 엔진 쪽에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에 한정돼 있고, 미래차에 대한 R&D 부분들은 외주를 줄 정도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전에 이 티볼리 때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고, 그 이후에 코란도도 신형이 나왔지만은 실제로 이것도 실패를 했어요. 실제로 이 차를 개발하는데 거의 3천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나온 신차가 한두 개만 실패를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쌍용차 자체가 계속 신차에 대한 또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런 것들이 나와도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점유율은 자꾸 떨어지고 연속 적자가 누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 자동차 제작사가 신차를 못 판다라는 얘기는 위기감이 가중되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온 것이 쌍용차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 연구 인력도 좀 떨어지고
또 지금 가장 먼저 사그러드는 것이 디젤 엔진의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 기반이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 가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디젤차 중심의 산업이라고 하면 쌍용차는 그러면 전기차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뭐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SUV에 한정돼 있고 또 디젤차에 한정돼 있는데 이게 가장 먼저 사그러드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점유율도 줄어들고 정부에서도 디젤차 죽이기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디젤 엔진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앞으로 지금 나온 차종만 아마 더 판매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니까 쌍용차 입장에서는 미래 가치가 좀 많이 필요한데 특히 올해는 E100이라는 이 쌍용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자체 기술보다도 외주 기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쌍용차 자체가 미래 차인 전기차나 이런 모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법정 관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이 지금 외주를 통해서 주로 만든 E100이라는 쌍용 전기차도 출시되는 것이 상당히 지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즉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기업이다. 분명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법정 관리가 유력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일단 회생 법원에서 이 정식으로 회생안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제출을 받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고 그 절차에 밟아서 회생 절차를 돌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법원 중심의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인적 자원의 어떤 축소가 필연적이거든요. 결국은 내부의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월급 동결뿐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죠. 인적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국내는 강성노조의 이미지도 크고 또 이전에 이 상하이 자동차에서 이 마인드라로 넘어갈 때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이 작년에 마지막 한 명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루어지자마자 이런 문제가 다시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노사는 뭐 같이 똘똘 뭉쳐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은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을 줄이게 되면은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의 어떤 잉여, 이 자산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없어요. 그나마 지금 난 것이 평택에 있는 쌍용차 부지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를 재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서 한 2, 3천억 원 정도는 더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쌍용의 빚 자체가 좀 더 줄어드는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위에는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월급 동결하고 그다음에 채권자들한테 동결시켜서 이 비용은 추후에 좀 갚겠다고 합의를 봐줘야 되고요. 일단은 사람을 줄여야 되겠죠. 이런 회생 절차를 통해서 한 1년 이내 또 1년은 안 가고 반년 이내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에 진행을 해서 회생 절차가 관리가 끝나면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은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공중분해시키는 겁니다. 결국 파산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지금부터 놓여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노사 양측의 피눈물 나는 노력, 그다음에 뭐 일단 쌍용차가 최소한의 이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 과정이 지금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널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최악의 상태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2009년에 약 2,600명을 해고했던 이 쌍용차 사태가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가장 취약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도 그 부분들 많이 강조했거든요. HAH를 투자를 하는데 니네 그러면 쌍용차 자체에서는 뭘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쳐다만 보지 말고 강력하게 HAH를 설득을 해서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회생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노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하나의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2천여 명의 어떤 해고에 대한 부분들 재현될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 줄이는 방법이 고정비를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노사 양측 특히 노조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아마 이 회생 절차를 과정 중에서 가장 취약점이고 아킬레스 건이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쌍용차 스스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일단 마인드라인 모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포기해 버렸고 또 유일한 투자처인 HAH도 투자 영서를 내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쌍용차 자체에서도 평택
공장에 대해서는 이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잉여 그 자산들이 없어요 이제는. 매각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가 없다는 것이 더더욱 쌍용차를 어둡게 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또 R&D 기능이 뛰어나서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특허라든지 뭐 미래 기술 인력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그런 모르는데 그런 것들도 다른 자동차 제작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존속 가치가 낮느냐, 청산 가치가 낮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 쌍용차에 좀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국내 전기버스 업체인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 의향을 밝혔다고 들려왔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좀 제가 듣기로는 처음 듣는 회사인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가요?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전기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고 전기버스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거든요. 몇 대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버스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 의향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행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 회사 자체가 이 비용을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새로운 투자자를 설득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데 지금 HAH도 한 6, 7개월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돌입하는 마당에서 에디슨 모터스 같은 투자처 몇 군데가 투자를 받아서 진행한다는 거 보통 또 반년 이상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회사라는 거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HAH가 투자를 안 한 이유도 자기네가 부담을 안고 가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회생 절차를 돌입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회생 절차를 돌입하게 되면은 구조조정할 거 하고 허리띠 졸라매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노력을 통해서 쌍용차를 가름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태에서 HH가 투자할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은 자기네 부담을 최소한으로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슬림하게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회생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것은 또 둘째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다 쳐다만 보고 있고 에디슨 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하겠다는 거지 투자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HAH보다도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정도로 비용 자체가 없고 새로운 투자자를 설득을 해야 된다. 또 그렇다면은 6,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설득력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회생 절차가 거쳐서 슬림화가 되면은 그때 아마 HAH부터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쌍용차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민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다른 기업하고 틀리게 자동차 제작사는 워낙 규모도 크고요. 종사 인원도 크고 또 1차부터 4차까지 협력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 관련해서 쌍용차 자체가 국내 5사 중에서 규모는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쌍용차 자체가 파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품사들도 연쇄 도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관련된 인원이 20만 명에 가깝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기업인 마인드라라든지 아니면 투자차 HAH가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는 정부가 공적 자금이라는 게 국민의 혈세거든요. 국민의 혈세를 사기업에다 그냥 넣을 수는 없어요. 예전에 한국GM이 4년 전에 정부 산업은행에서 8,100억 원을 투자할 때도 미국 본사에서 그 훨씬 높은 비용을 GM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산업은행이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도 있었고 또 본사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산업은행에서 투자를 한 것이지 물론 그 이후의 효과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쌍용차 입장에서는요. 주식 한 주도 산업은행이 없습니다. 오직 빚만 지고 있죠. 그리고 사기업인데다가 모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도 10원도 없어요. 이런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의 혈세를 돈을 쏟아붓는다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기업 대비해서 형평성 논란, 보편 타당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용에 대한 부분들 또 이번 정권이 일자리 창출을 주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정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해요. 내년 4월에 대통령 선거인데 그 전까지 아마 이 폭탄 돌리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일단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수순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노려서 노조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산업은행 같은 정부에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는요 시장 경쟁 원리로 접근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현대차에서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국유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위탁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 위탁 생산이라는 건요, 다른 기업이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장점이 굉장히 커야 되고 그 기간이 반년에서 1년 이상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또 월급을 지금의 8천만 원 수준에 4천만 원 수준에 낮춰야 돼요. 이거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카드 자체는 다 물어보는데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결국은 유일한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이 구조적인 회생 절차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HAH에서 무작정 투자를 해야 되고요. 또 노사 합의를 통해서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을 하게 되면은 산업은행에서 2천여억 원을 투자를 해서 5천억 가지고 한 2년 정도 버티는 겁니다. 2년 버틴다는 게 살아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2년이라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쌍용차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연창족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지 쌍용차가 살아난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여줄 수 있는 쌍용차의 회생 카드는 거의 없다. 일단은 끝까지 마지노선까지 왔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으니까 최악의 상태까지 온 게 지금 쌍용차의 입장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쌍용차의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는 이 국내 5사 중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르쌍세 중에서 르나삼성이라든지 한국 GM도 다음 정권에서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차를 판매 못해서 점유율 떨어지면은요, 공장을 접고 폐쇄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예요. 근데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거든요. 쌍용차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파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손해가 막심하다 볼 수가 있죠. 쌍용차를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고 쌍용차 가격이 뚝 떨어지고 AS를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상의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후유증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거,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투자처도 마땅치 않다는 거. 지금 가장 방법은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최대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끔 피눈물 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유일한 방법이고 진행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이가 안개 속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필수 교수님과 기로에 선 쌍용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M트렌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따끈따끈한 모빌리티 소식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